5억 집을 5억 3천에 전세를 놓는 집주인.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종종 일어난다고 합니다. 특히나 매매는 잘 안 되고 뭐 전세나 월세나 이런 것들이 좀 활발하게 이제 거래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저런 집들은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집값이 조금 내려가거나 전세 가격이 내려가면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기가 꽤 어렵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뭐 언론에서는 뭐 이런저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죠.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주면은 뭐 임차권 등기를 하면 된다, 어떻게 하면 된다, 이런저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런 소송이나 그러한 것들을 하는 게 흔한 일이 아닙니다. 되게 힘들고 되게 불편하고 되게 어려운 일이죠. 웬만하면 집주인하고 세입자하고 원만하게 합의해서 원만하게 뭔가를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애시당초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집주인은 집주인대로 시작하기 전에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좀 더 꼼꼼히 스스로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공인중개사의 말을 함부로 믿는 건 좀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최근에 전세 사기를 당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 대놓고 작정하고 사기를 치는 쓰레기 같은 놈들도 많고 정부는 정부대로 그동안에 나 몰라라고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다 보니까 대한민국 전 국민들이 투기꾼이 되거나 아니면 피해자가 되거나 가해자가 되는 일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스스로 좀 더 조심하고 좀 더 대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갭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 이런 데서는 좀 더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전세라는 것보다 조금 다르게 생각해서 보증금이 있는 월세를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들어가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전세보다 월세를 많이 선호하게 되다 보면 또 월세 가격이 오를 수도 있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월세를 주고 사는 게 어쩌면 지금 같은 시기에는 훨씬 더 낫겠다라는 겁니다. 포항시에 30평대 아파트가 13층짜리가 9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전세는 1억 3천에 계약이 체결됐답니다. 좀 기현상이죠. 그리고 저기 파주시에도 뭐 5억에 거래된 아파트가 5억 3천만 원에 전세 계약 갱신하는 이런 일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확실한 건 뭐다? 남의 집을 이용할 때 터무니없이 싸게 혹은 터무니없이 비싸게 하는 것 둘 다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시세와 상식에 맞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주시에서 25평 아파트를 한쪽에서는 1억에 팔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1억 1,500만 원에 전세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뭐가 됐다 하더라도 조금 우려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집주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지금 매매는 잘 안되니까 전세금이라도 더 받아서 충당을 하려는 거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을 안 사고 임대로 전세라고 하는 제도를 이용해 가지고 무주택인 상태에서 집만 이제 빌려 쓰려고 하는 그런 각자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거나 돌려주는 어려운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나 세입자들 각각 좀 보증금 있는 월세 혹은 반전세가 좀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아예 월세도 좀 우려스럽다라고 하면 반전세 정도가 좀 더 타협점을 찾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저는 그냥 제3자 입장에서 그냥 막연하게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 제 얘기가 아주 큰 대단한 얘기는 아닐 거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캡 투자한 사람들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뭐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라는 전제하에서 이런 것들을 사는데 뭐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뭐 전세감이 더 떨어져서 세입자들한테 전세보증금 이렇게 못 돌려주는 상황이 되면 집주인이나 세입자나 둘 다 좀 난감한 상황이 닥칠 수 있다라는 거. 그로 인한 상황들이 계속 이렇게 벌어지면 살아가는 삶이 괜찮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잘 따져봐야 됩니다. 뭐가 맞고 뭐가 틀릴지 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라는 거. 근데 확실한 건 뭐다? 좀 살아가면서 뭐가 좀 필요하고 뭐가 좀 아니다. 이런저런 것들은 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살아야 된다 라는 얘기를 계속 드립니다. 네이버에 시멘트, 건축비 뻥튀기, 실거래가 조작질 한번 쳐보면 난리가 난답니다. 건축비로만 따지면 25평씩 있는데 시멘트 값이 고작 150만원, 평당 3,400만원 해서 시골이나 강남이나 1억도 안 한답니다. 한동 33평 대지에 허공의 각 층마다 건축비 1억씩만 들여 2평 이상 쌓아놓고 왜 분양할 때 전용 플러스 공용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33평 땅값을 받아먹는 걸까요?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전세를 없애야 된다. 전세를 없애면 부동산 관련 문제가 80%가 없어질 거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냥 매매하고 월세로 가자. 전세가 문제도 많은데 전세가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들도 이제 사람들이 점점 하는 거죠. 뭐 점점 더 전세가 줄어들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전세 제도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 전세 제도가 없어지려고 그러면 뭐 월세가 전부 다 일반화돼야 되는데 아직 여전히 한국에서는 월세가 일반화되어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겁니다. 또 월세 계속 내다 보면 목돈 마련을 못하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버는 것 없이 계속 집주인에게 돈만 보태준다라는 인식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뭐 이래저래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뭐 전세 문제 많은 건 맞는데 당장 전세가 가능한데 전세 없애고 월세 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돈 못 모은다라는 이런 얘기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전세가 있기 때문에 투기가 가능했다라는 얘기들도 있고요. 이래저래 뭐가 맞나 뭐가 틀리냐는 사실 정확하게 절대적으로 얘기하기 조금 어렵고요. 상황에 맞춰서 움직인다라는 거죠. 뭐 이래저래 전세로 인한 사기가 되게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좀 두고 봐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직방다방에 가면 2억짜리 집을 전세 3억에 내놓고 동시에 매도 매매가 3억 2천에 매도가 내놓고 있더라고 합니다. 그래놓고 이 집 매매가 3억이 넘는다 라고 세입자 꼬드기고 매매 보러 오는 사람들에게는 갭 차이가 얼마 나니까 갭 투기하라고 얘기하고 사실상 부동산 시장이 되게 온갖 허위와 조작과 가짜가 많이 판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험난하고 이 사기와 가짜가 심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좀 나아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당연히 들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좀 더 많이 알아보고 좀 더 판단을 신중히 또 신중히 해야 된다. 그것 말고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믿지 마십시오. 중개사든 유튜브든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놈들이든 어느 놈이든 다 안 믿고 스스로 직접 판단하고 직접 결정하는 게 낫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실까 합니다. 감사합니다.